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코리아의 고랑봉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의 기능 설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작품을 완성하면서 어떻게 이 라이트룸을 가지고 사진을 보정하는지 실질적인 보정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기능을 하나씩 따로 익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지겨웠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여기 보시면 이제 48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숫자 값들이 자잘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나 이렇게 뭐 작업의 순서라든지 요런 것들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어떻게 사진을 보정하는가 거기를 한번 보시는 게 더욱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자잘한 거 숫자 값이 틀리네 막 이러면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인위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책에서도 이미 나와 있지만 이거 다시 한번 똑같이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지도 잘 모르고 맞추는 게 제가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책에 나온 숫자값이 잘못되어 있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이게 한 뭐 0.1이라든지 뭐 4천대 숫자에서 뭐 뒤에 나오는 뭐 10단위 이 정도는 인간의 눈으로 거의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사진 속에 무언가가 너에게 들려줄 거야. 그건 세상으로부터 네, 그럼 바로 예제 사진을 보면은 오늘 할 거는 여기 로힝야 난미 캠프에서 제가 이제 촬영한 사진이죠. 여기 이제 작업하는 남자라는 이 제목의 사진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정해 나가는지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라이트룸을 처음 접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점 역시 양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은 가장 먼저 이제 클리핑을 해줘야 되겠죠. 클리핑은 이미 이제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클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흰색 부분 있는 부분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밑에 여기 나와 있죠. 요거를 보고 한 요 정도 올리면 될 것 같고 금전 계열 역시 한 너무 이렇게 쫀쫀하게 한 마이너스 2 정도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가 낫지 않나. 요거보다 조금만 더 낮춰야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 이 값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0으로 돌아옵니다. 아무튼 저는 한 요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바로 위에 있으니까는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걸 먼저 하든지 크게 상관없지만은 이제 순서대로 밝은 영역이 지금 요런 부분들이 너무 클리핑 아웃 될라 그러죠. 물론 안 되지만 그리고 이런 어떤 밝은 부분들의 이제 디테일을 많이 불러오고 싶으니까 저는 밝은 영역을 많이 어둡게 한 요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부분이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러운 디테일이 살아나죠. 이런 디테일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영역을 이제 조금 더 밝게 해줍니다. 저는 이런 어떤 어두움 속에 있는 디테일도 이제 선명하게 이제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온도와 이제 색상을 조금 조정해 줄 건데요. 이제 색온도가 지금은 많이 이제 따뜻한 색 쪽이죠. 사실 이 정도 색온도가 실제 촬영 현장에는 조금 맞지만은 저는 조금만 더 이렇게 푸른색 쪽으로 돌려가지고 조금 더 약간 어떤 객관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색조도
색감도 조금 바꿔가지고 조정을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기본값이 이제 플러스 4 정도인데 저는 요거를 조금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구름의 색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요쪽 왼쪽 패널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내가 좀 닫아 놓을게요. 이쪽은 이렇게 너무 답답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HSL 패널에 가가지고 이제 채도를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채도를 이제 선택을 해줘가지고 이 구름의 색감 느낌을 조금 잡아줘요. 구름의 색감 느낌을 조금 더 진하게 또 조금 더 푸른색 쪽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 줍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러면은 이 주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따뜻한 쪽 색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배경 쪽을 약간 이렇게 차가운 색 쪽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이제 색감 역시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황색 쪽, 아까 말씀드렸던 대비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주황색 쪽을 조금 올려주고, 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전체적으로 사진을 봤을 때 양분되어 있죠. 이 윗부분을 조금만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요 정도의 이제 그라데이션 필터를 이제 걸어가지고 노출 값을 한 마이너스 0.1 정도 한 요 정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요 차이가 보이죠. 한 0.1 정도만 해도 보이니까 이 정도 하고 너무 어둡게 하면은 얼굴도 어두워지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 필터를 꺼내 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위쪽 하늘 여기 보면은 구름이 한 레이어가 2개 정도 되죠.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구름이 있는 이렇게 시선에 이제 이 전체적인 사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팔에서 올라가는 부분과 이렇게 뒤에 배경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가 하나의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나가는 라인, 그 다음에 뒤로 빠지는 라인이 있으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주제 부분에서 이제 집중이 되는 이런 스타일의 사진이죠.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쪽 뒤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좀 막아줄 겁니다. 어떻게 막냐 이러면은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두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했던 값들이 이렇게 따라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좀 조정을 해주면 돼요. 너무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한 저 정도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러면은 내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 메인의 삼각형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여기다가 시선을 꽂고 이렇게 밑으로 한번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뒤로는 이렇게 분위기만 나오게 그런 어떤 스타일의 사진이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밝잖아요. 밝으면은 시선이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완전히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부분을 조금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한 요 정도 그라데이션 필터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있으니까는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로로 만들려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다시 설정이 나오죠. 요 다시 설정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값들이 막 바뀌었다. 그래도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에서 조금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뒤로 밑으로 완전히 사진이 이제 빠지는 거를 조금 막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하늘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평면적으로 빠지니까 한 번 더 이쪽 부분을 더 처리를 해줘요. 이거를 왜 그라데이션 필터 한 번에 안 쓰고 여러 번 나눠서 하느냐 이러면은 한 번에 처리를 할 경우에 이게 너무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조금 사진에서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아니면은 얘를 더블 클릭을 하고 쭉 당겨줘요.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심하게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진의 이제 전체적인 빛의 방향이고 사진의 이 외곽, 그러니까 왼쪽 외곽으로 빠질수록 이 어두워지는데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어떤 느낌상 사진이 이렇게 너무 뻥 뚫려 보이지 않게 그래야지 이렇게 미학적인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들마다 누구나 다른 눈과 누구나 다른 어떤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감각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이쪽을 더 막아줬어요. 더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문제가 이제 이쪽 부분이죠. 이 부분도 역시 너무 밝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주제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밝아. 그래서 저는 이쪽을 이제 살짝 그라데이션 툴을 하나 더 걸어가지고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쭉 당기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줍니다. 한 요 정도면은 이제 아주 적당한 이 사진 내에서 어떤 느낌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러쉬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는 이 하늘의 느낌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브러쉬 툴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기서 다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로로 만든 다음에 부분 대비를 좀 올려가지고 이 구름의 질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은 이 구름이 너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적당하게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아주 촬영을 잘했죠. 아주 촬영을 잘했기 때문에 뒤에 배경의 질감이 이 정도 오는 거는 이 주제에 이제 크게 방해가 안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밝은 부분을 조금 더 찾아줄 거예요. 이게 다시 설정을 하고 여기 그 노출값을 좀 올려주면은 이렇게 밝게 만드는 브러쉬가 됐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다치 툴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거는 사람들 마음인데 저는 이 노출 슬라이드 조정하는 거를 더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둠 사이에 있는 밝음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밝은 데다 대놓고 더 밝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둠과 어둠 사이에 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밝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있는 요런 밝게 이런 게 있죠. 어둠 사이에 껴 있는 요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주면은 돼요. 지금은 이제 강의 영상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의 디테일로 작업했지만 실제 제가 전시했던 거는 이거에 한 100배 정도 디테일한 작업을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이제 부분적으로 어둡게 또 처리를 할 거예요. 브러쉬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노출 값을 좀 어둡게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어두웠으면 하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칠해줍니다. 이런 데서 이제 브러쉬를 조정을 하면은, 아주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죠. 하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 밝죠, 여기. 이런 데도 이제 조금 밝으니까 조금 더 칠해주고, 이 뒷부분 역시 저는 조금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조금 더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쫙 나오게 이 정도 이제 처리를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주제 부분을 한 번 더 만져줘요. 브러쉬를 다시 꺼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출을 조금 밝게 이렇게 조금 밝게 하고 여기서 이제 부분 대비를 조금 값을 좀 줘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눈앞으로 좀 튀어나올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 줍니다. 적당한 브러쉬 사이즈를 결정한 다음에 요렇게 어떤 질감이 있는 부분 있죠. 질감이 있는 부분, 요런 부분을 이제 요렇게 한 번씩 칠해 주게 됩니다. 요렇게 질감이 있는 부분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주면은 대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 있는 부분에 여기 반사광이 있죠. 여기 얼굴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반사광이 있는데 빛이 한쪽에서 오더라도 여기
부딪힌 빛들이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반사광을 만들어 줍니다. 요 반사광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얼굴의 입체감을 더 강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다시 설정해서 초기화를 하고 노출값을 조금 올린 브러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반사광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더 만져줘요. 반사광 있는 부분을 만져주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만져가지고 훨씬 더 얼굴에 이제 이렇게 그 입체감이라든지 어떤 질감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정이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이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 기본 패널로 돌아와 가지고 한 번씩 클리핑을 만져줘요. 이렇게 클리핑 아까는 보면은 지금 아까는 이제 여기 8인가 여기 있었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죠. 흰색 계열이 흰색 계열을 조금 더 올려주고 금전 계열 역시 똑같네요. 금전 계열은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조금 더 밝게 해주고 밝은 영역이 지금 보면은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최대값으로 마이너스 100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클리핑을 조금만 더 만져줘요. 왜냐하면은 이 흰색 계열과 밝은 영역이 조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만져주는 게 항상 중요해요.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낮춰갖고 최대한 클리핑 되지 않게 요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은 이제 제가 작업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그 사진 보정이 완성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샵에서 뭐 떼온다든지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거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걸 좀 읽어보시면은 다 아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성된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디테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최대한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완성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네, 이렇게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집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사진을 한번 보정해 봤습니다. 이 라이트룸을 사용하면서 이런 보정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보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진을 관리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다고 그랬죠. 이 라이브러리와 이 보정을 합쳐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카탈로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만 따로 보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그런 기초가 없이 이 라이트룸을 사용을 하면은 그냥 포토샵에서 어도비 카메라 로우 필터라고 있죠. 그걸로 보정하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보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트룸을 다 잘하게 되신다면은 카메라 로우 필터 역시 버튼의 디자인이라든지 위치만 좀 다르지 모든 게 100%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잡설이 마지막에 좀 길었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사진 속에 무언가가 너에게 들려줄 거야.